편견이에요. 아,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 뭐 책 쓰는 분들도 은둔 생활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 테고, 아니 뭐 심지어는 TV에 자주 나와서 웃기는 개그맨조차도 은둔 생활을 좋아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는 엄청난 편견과 정신적 압박, 그 뭐랄까, 네, 사회적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그 폭력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저도 iOS 개발자지만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찾아보기가 너무 귀찮았어요. 귀찮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영어라서 이렇게 또 찾아서 보면 머리도 아프고 이랬던 점들을 좀 다른 분들은 이 과정 없이 조금은 더 편하게 새로운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없을까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 내용이 아니거든요. 애플에서 공식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 또 스스로 하고자 공부만 한다면은 충분히 얻어낼 수 내용인데, 그걸 정리했다는 데 의의를 좀 두고 싶어요. iOS 7 쓸 때는 제가 처음이라서 또 미숙한 점도 많았고, 물론 지금도 굉장히 미숙한 점이 많지만, 뭐랄까, 8에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제에 좀 더 많이 치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은 좀 가볍게 해도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큰 내용물이 없이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 가지를 접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제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챕터마다 이 기능에 대한 짤막짤막한 소개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그 소개를 보고 이거 내가 한번 써먹어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챕터가 있으면 코드를 한번 따라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급 고급 개발자 분들은 사실 그런 기능을 그냥 훑어만 보고 나중에 써야지 라고 하는 경향도 많고, 그래도 뭐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은 만약에 좀 초급 개발자 분이나 아니면은 iOS 7 기능을 확실히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히신 분들이라면 코드를 갖다 붙이기보다는 스스로 한번 작성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엑스코드 기능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뭔가 툴에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도 조금 더 익힐 겸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게 아예 새로운 개념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책에서 iOS 8 그 익스텐션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익스텐션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면들이 많아서 그런 작동 체계 이해를 하는데 조금 처음에는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의미는 이제껏 우리가 iOS 앱 자체는 어떤 큰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이 앱 안에서만 모든 걸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큰 틀을 벗어나서 이제 내 앱 외부에서도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더 큰 확장을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앱의 모양과는 조금 달라진 모양들이라서 좀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어떤 개발 언어라든지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무엇이든 간에 배우기 전에 정말 컴퓨터가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는지부터 이해를 하신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는 왜 배워야 되고 우리가 어떤 프레임워크 구조는 왜 배워야 하는지 이유부터 좀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처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막상 난 프로그래밍 언어 뭐 배우고 싶어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왜 배우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사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어떤 프레임워크를 익힌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잖아요. 어떤 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그것을 너무 목적 자체로 삼는 분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겪는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떠나서 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되고 내가 정말 만들고자 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폰 개발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무작정 내가 이 언어를 배우면 내가 아이폰 앱을 만들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언어를 왜 배우고 이 언어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이 이후에 내가 이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먼저 알아본 뒤에 수단으로서 언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구조를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빛미디어 책을 제일 많이 본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애플이 관련된 프레임워크이면 애플 문서를 가장 먼저 보고요. 뭐 안드로이드나 뭐 기타 뭐 구글 위에 돌아가는 플랫폼이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먼저 보고 이게 가장 기본이겠죠. 근데 뭐 초보자 분들은 문서를 보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뭐 영어의 문제로 인해서 문서를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그 구글 문서나 뭐 애플 문서나 뭐 MSDN 이런 데 가 보면 굉장히 쓰이는 영어 단어 자체가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좀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읽는 거는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좀 그런 개발 관련 용어나 아니면 그 사이트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좀 한번 쭉 살펴보시고 좀 그런 감만 익혀두시면 추후에는 그렇게 크게 내가 번역에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문서를 좀 더 쉽게 파악하고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